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2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파워시황 바로 보면서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성격이 살짝 바뀌려고 하는 것 같죠?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끝난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추적하는 게 그거죠. 이 추세 저항을 여기를 돌파하나라고 하는데 상당히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항을 앞두고 가장 좋은 모습들은 저항에서 약간 멈칫하다가 바로 터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통 제 기준으로 한 3일 정도쯤까지 안쪽에서 그렇게 무겁지 않고 바로 터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3일 넘었어요. 계속 묵직합니다. 그러면 이거 실패하나? 라는 쪽들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또 확 밀리지도 않습니다.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고, 그럼 결론은 내일 옵션 만기일 때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하나가 다음 주 26일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6일 지금 하고는 27일이겠죠. 근데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2월 달에 단기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팩트만 보겠습니다. 저항 돌파 못한답니다. 여기까지 보고 돌파해놔야 2만선이죠. 속 시원하게 돌파해야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쪽이고, 이런 쪽에서 종목들 미국장 종목들 보게 되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시원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또 나왔던 지표 쪽에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약했네. 우리 106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싶지만 상대적으로 엔화가 지금 초강세입니다. 하루 중에 1.2% 올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달러인이 1.2%에서 150대가 이탈했다는 얘기는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0.7% 하락해서 4.5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일단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자체적으로 달러의 입장이 생각보다 지표들이 좀 안 좋고, 월마트 실적도 조금 위축되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각보다 좀 더 끄는 것 같고, 쉽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 좀 셌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뭐 당선되면은 하루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이제 달러에 대한 흐름들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엔화에 대한 가치가 이제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엔화 강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거 한번 볼까요? 엔화를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0대를 이탈을 살짝 하면서 지난번 나왔던 작년 12월 달이죠. 그때 부근에 요때 또 잠깐 좀 힘들었잖아요. 그때 증시도.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흐름들이 이게 갑자기 벌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벌어지게 되면 저희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지난 연말에도 또 그런 얘기들 막 나왔었죠. 근데 아무 리 없이 지나가다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각도 보게 되면은 조금 빠른 건 사실이에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요 정도에서 지키겠지라고 하는 시각들이기 때문에 이거 지키는지에 따라서도 시장에 변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0 밑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밑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일본을 빠질 거예요. 일본은 당연히 밀릴 거고, 그러면 그 여파로 한국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엔 괜찮을 거야.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할 거로 봅니다. 근데 지지할 거로 보는데 이탈되게 되면 시장 여파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동향을 보게 되면 1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5%까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디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살살살 올라가는 거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이런 여파들이 그러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3월 달은 금리 동결 우세한데 7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0.5죠. 그렇기 때문에 0.75까지 인상할 것 같다. 7월이면 잠깐만 5개월 뒤 얘기인데 뭐 벌써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달러, 미국에 대한 약간 믿음과 희망들이 약간 좀 빠지면서 달러 자체적인 약세로 가는 것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통화인 유로도 그렇고, 그리고 엔화가 좀 더 강세가 되는 측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쪽들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하나 지금 체크할 게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6.5% 빠졌어요.
실적 대비는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발표된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그거 대비해서 오히려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좀 예측하는 쪽까지 못 나온 한 3% 4%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당연히 월마트는 조금 좀 흔들리는 모습들로 나오고 거기다가 많이 올랐어요. 연간 기준으로 80% 올랐던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익 매물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시장에서 주목한 게 카바나라고 합니다. 자동차 중고차 회사죠. 이쪽이 12% 빠졌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가이던스는 없었고 실적 뭐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상각률, 즉 이게 저신용자의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 요 얘기죠. 신용자가 돈을 잘 못 갚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경기에 대한 위축 요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도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카바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요거 연준이 지난주에 4분기 가계부채 연체율을 3.6%를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 5년 만에.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때 나왔던 수치보다 그때 막 급증했었겠죠. 당연히 일을 못하니까 그런 것보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 요거는 좀 이제 좀 속속 들여서 부진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고용시장마저 위축된다. 그러면은 고용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만약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그렇잖아요. 당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쪽들이 아니라 약간 뭐 카드, 그러니까 신용으로 사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갚고 하는 쪽인데 그게 연결고리가 딱 끊기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예, 걱정은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달러가 좀 자체적인 약세, 체력들의 약세 이렇게도 나올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볼까요? 예, 빠르게 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는 버텨줍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GB2000 가지고 이게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제대로 잘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원자재나 이런 것들 수급이 제대로 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발주가 늦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결론은 전반적으로 다 좀 부진했습니다. 마이크론도 1%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지수는 0.02% 상승했어도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을 주도했던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패스. 예.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1.7% 빠졌죠. 테슬라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또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지. 예. 제가 바닥은 돌아가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어디 저 산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그렇게 잔잔바리처럼 해서 뭐 돈 좀 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잘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왜 이렇게 시비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 매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여기 들어갔으면 들어갑니다. 여기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항 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그냥 편하게 지지하게 되면 다음으로 올라갈 텐데 못 간다 그러면은 줄여야 되겠죠. 왜 싸게 사서 어느 정도 저항대에 있을 때 줄인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 그때 공격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때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지금 365달러 정도쯤 됩니다. 그 정도쯤에서 365, 그 다음에 요때 한 375, 이 정도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안착하고 힘 붙인다. 힘이 딱 붙어간다. 그때 매매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밑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뭐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은요. 빠질 때마다 모으는 게 아니라 빠지는 시점에 타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타점 때 딱 들어갔다가 다음 해서 끊어내고 그 다음에 좀 눈치 보다가 확인됐다, 리스크가 좀 끝났다, 다음으로 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지 모르시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로 섭섭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변화들 쪽은 별로 다 이쪽도 생각보다 전기차 쪽도 약간 주춤했습니다. 뭐 리비안 뭐 이런 쪽들도 리비안 또 앨범알 다 약했고 아마존도 월마트가 하락하니까 유통주 쪽들 다 밀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인데 요건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알리바바, 징둥닷컴 이런 쪽 중국 쪽의 테크는 강합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끈다는 얘기 벌써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라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도 좀 다 좀 주춤한데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강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하면서 시장을 받친 느낌이 납니다.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솔직히. 그 종목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얘들마저 조금 주춤해서 다시 좀 자리를 안 좋게 보인다. 미국 시장은 흔들리는
구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마지막 보로 애플이나 시총 1, 2위 이런 것들 2위는 엔비디아지만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버티는 거 빼고 나머지 밑에 종목들은 좀 흔들림이 좀 심합니다. 예, 그렇게 보여져서 그거는 앞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금융주도 별로 안 좋습니다. 금융주 지금 보니까 JP모건 비롯해서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이고 게다가 오랜만에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냈네요. 그래서 경기 방어 성격으로 움직였다라는 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금리가 살짝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반응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밑으로 자리 잡아야 조금 더 속도가 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국내 쪽에서도 거의 영향을 그렇게 끼칠 것 같아요. 국내 쪽에서도 그거 바라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다시 양자 컴퓨터입니다. 리게팅 그리고 이런 종목들 딱 돌릴 만한 자리가 됐었는데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사실은 매매한 거 어떠냐?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매매했을 겁니다. 막 붙었을 텐데 요즘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좀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세 확인하고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진입하셨던 분들 화이팅.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트레이딩으로 봅니다. 지지한 자리에서 지지했다가 돌아가게 되면 팔고 그런 쪽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쪽이고 뭔가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양자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생각하겠다 이런 쪽들이고요. 게다가 소프트웨어 쪽도 부진합니다. 생각보다 좀 이쪽 약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지금 가야 될 쪽 특히 팔란티어가 약하다 보니까 더 그래요. 5%대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삭감 이슈 거기다가 CEO가 1,000만 주 판대입니다. 이것도 뭐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지금 자리를 요거 한번 자리 볼까요? 예, 팔란티어를 저는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쪽들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PLTR 이거 주가가 고점에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쭉 움직이다가 속도가 빠르게 내려온다. 그만큼 차익 욕구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갭이죠. 이 갭들 그리고 1차적인 지지권은 지지를 했어요. 이 자리. 예. 마지막 최후에 떠서 나오는 마지막 보루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지금 100달러 99. 예, 사랑의 온도 99.9, 예, 98.7 정도 되겠습니다. 99대 정도쯤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요 갭을 메꾸는 초반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노린다, 이틀 동안 이렇게 하락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오늘 안 자고 미국 시장 본다 그러면 99달러대 들어갔을 겁니다. 가서 요 나오는 걸 또 보고 다시 돌리는 거 보고 한 110달러대 이렇게 또 플레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 미국 시장 못하겠으니 잘했어요. 지금 예 사람이 삐쩍삐쩍 마릅니다. 미국장하고 한국장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쪽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초미의 관심사는 99달러대 부근 그래 즉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요거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갭을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리 안 한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갖고 계신 비중 많다. 그래서 이거 좀 팔아야 되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10달러대 근접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줄여놓으세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놓으시고 다음을 본다 그러면 요 갭이 이제 또 80달러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요 갭을 메꾸는 수준까지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시면 되죠. 아니 왜 좋을 때 팔고 좀 안 좋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 걱정할 때 그때 사는 거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주식 못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버리는 데만 한 10년이 걸렸어요. 네, 막 좋은 거 보고 막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카드가 꺾이게 되면 또 손절하고 이런 거보다 꼭 기억하세요. 한국 증시건 위험자산은 다들 걱정 많을 때 그리고 또 막 위축돼서 주가 막 빠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지지권인지 보고 그때 사는 게 더 좋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종목들이 약간 좀 중소형 쪽으로는 벌써부터 흔들리는 종목들이 좀 많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였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국내 시장은 일단 어제 흔들렸습니다. 흔들렸고 쭉 달리다가 지난번 고점이 여기죠. 2681.45 어제 고점 그러니까 2680.70 그러니까 고점대 부근에서 흔들린 거죠. 직전 고점대.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거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단기 평선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속도가 강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 지지하고 바로 돌려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나올 수 있는 자리는 2640 네, 이 밑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조금 조정폭이 길어지겠구나 생각하시고 2640선에서 잘 고정돼서 잘 지지하고 턴하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올라가는 이 추세 그대로 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엔화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가 딱 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가다가 이런 자리들 보여드렸었죠. 중요한 저항도 돌파하고 쭉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봉 나오면은 쉽니다. 두 개 음봉 나왔죠. 오늘까지도 음봉 나올 수가 있는 자리긴 한데 그게 요 자리를 지켜야겠죠. 지금 나오고는 딱 단기 평선 자리. 그러면 그게 765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에서 잘 이탈 안 하고 바로 돌려야 돼요. 그러는 모습들이 나올지. 그러면은 시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닥에서도 제가 여기 지난주 파워 수급에서 꼭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총의 종목들 흐름들 보고 시장의 변화를 체크한다. 그러면 오늘 아까 미국 시장에서 연결돼서 봤을 때 바이오 쪽이 강했기 때문에 바이오 쪽들이 연결돼서 바이오가 좀 힘을 내줘서 코스닥이 끌어갈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끌어갈지, 아니면은 나머지 또 뭐 있을까? 로봇 쪽?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힘내서 딱 ton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같은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되게 의미가 있죠. 지금 주가는 딱 나 고점에서 힘들어요로 갈지, 지금 했다가 나 힘들 줄 알았지 확 돌아설지, 이거 딱 봐야 될 자리고요. 요때에서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때 많이 또 속잖아요.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이거 안 하면 되는, 이거 지지를 할까 해서 아유 빠질 것 같아 라고 미리 탈출하신 분들은 요거 또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다시 그 부근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보는데, 일단 저는 중립입니다. 이탈한 거 보고 아유 단기 추세선 이탈했으니까 지금까지 잘 지지해왔던 요 선들 이탈했으니까 그대로 빠질지 아니면 위로 갈지. 근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아예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빠지겠지 뭐라고 당연하게 보는 것보다 시장은 좀 더 세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일단 신용은 살아있네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지지하고 돌아팔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너무 그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열리는 거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에 또 하락했던 뭐 하이젠 아래는 뭐 고점에서 꺾였네 마는데 그러는데 또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갔고요. 근데 그게 이탈하게 되면 무거운 거죠. 지금 딱 자리가 고점에서 원래 매매한다 그러면은 이거 올라갈 때 이런 거는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지켜보다가 내려온다. 딱 저기 지지권 들어오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디 팝니까? 여기 다 팔아주세요로 하는 저항대가 들어왔는데 걸리겠죠, 당연히. 그럼 딱 정확하게 팔아주세요라고 사인 보여주는데 여기가 와, 그때 간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시면 안 되고 저희는 이런 거 강조드리는 거죠. 꺾이면 바로 내려오죠. 일단 어제 같은 자리도 어제 저점 갖고 여기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좀 불안하죠. 그러면 많이 못 들어갑니다. 많이 못 들어갔다가 요런 데쯤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다림의 모습들이죠. 갔다가 어제 나온 자리들, 어제 종가 부분들 바로 깬다 그러면 그대로 아직 저가죠. 어제 깬다 그러면 바로 짧게 끊고 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패턴들인데,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전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거 지지권 받고 또 돌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 여기 샀다가 빠질 것 같아, 저 전저점 때 가니까 이거 빠를 것 같아 손절했다가 반등하게 되면 다시 추격했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테마주 그리고 또 강한 종목들이 꺾였다 어떻게 매매해야 하냐 이런 쪽들은 시장의 심리와 반대로 저희는 이걸 저희 매매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게 되면 의외로 시장과 반대로 시장의 흐름 맞춰서 가다 보니까 단타가 재밌어졌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고요. 거기서 일단 시장 흐름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아직은 단기 이평선 이런 자리 쪽에서 바로 약하지 않고 전환되게 되면 시장이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추세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탈하느냐 아니냐를 오늘 같은 날 또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시장이 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딱 여기서 십자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 버리면 고민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요 자리요. 그러면 이거 뭐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 하면서 또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 뒤에 변화를 체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자라는 쪽에서 아직은 오늘 당장 추세를 결정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일 미국장 옵션 만기일 또 2월 달에 그 엔비디아 실적까지 또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확인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엔화 변화 또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뉴스와 함께 또 동향들의 흐름들을 체크해 보게 되면요. 일단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GM 공장을 이용합니다. 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현대차도 뭐 관세 때문에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으셨지만, 예, 저는 아닙니다. 그 밸류도 책정을 못 하시나요? 예. 이렇게 싼 종목들이, 2차전지 하락할 때도, 2차전지 위축될 때도 그랬잖아요. 밀리면은 샀다가 언제든지 기회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보는 게 좀 시장에, 예, 시장을 좀 아무 편견 없이 보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것도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큰데, 현대차가 가만히 놀고 있겠습니까? 뭐 바보입니까? 얘가 하겠죠. 그래서 GM 공장과 함께 차 만들려고 또 노력한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밀리면 예, 진입하는 건 맞다. 하지만은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겠느냐?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올라가는 또 파는 겁니다. 지금은요. 왜냐면 이런 자리예요. 추세가 결정되지 않은 무거운 자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만약에 일단 21만 원대 근처네요.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 쪽에서는 박스권이고 시장이 강한데 얘만 손해됐다 그러면 20만 원대 근처에서 한번 사볼 수 있는 거고 5%짜리인데 대형주 5%짜리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툭툭한데 오늘 21만 원이 안착된다. 그럼 다음에 22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저항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거기 가다가 딱 멈춰서 내려왔었잖아요. 저항에서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 열어놓는다 그러면 20만 원에서 22만 원 10%대 범위네요. 여기서 그냥 들어갔다가 나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 아니면 1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매매야겠죠. 단타 이런 거 잘 못하겠고 대형주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해볼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뭐 관세가 어쩌고 됐다고 이 정도 밸류에서 더 빠진다 예 그거는 그냥 하수들이나 예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요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현대차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해외 시장에서 동반 진출한 부품사 미국에서 멕시코 들어가는 회사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세 두드려 맞을 거 아닙니까? 25%.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만 들어가 있는 회사들 보게 되면 여기 PHA 보니까 여기 NVH 코리아 화신 정도 요 세 회사가 타겟이겠네요. 미국에서 그러면 같이 GM 쪽으로 부품 공급하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뭐 만만하게 화신이 아닐까요? 매매하기가 네, 그런 쪽으로 근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시간상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알리바바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 8% 올라간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3년간 예,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투자를 과거 10년의 총 투자 규모를 상회할 것이다. 10년 동안 투자한 것보다 3년 동안 투자할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악셀을 밟고 있는 거고 이걸 그냥 하겠습니까? 마윈이 공개석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뒤에 시진핑 주석이 해 라고 강하게 붙이는 거죠. 즉 AI 패권이 돌아온 겁니다. AI 패권은 당장 성과 안 나와도 돼요. 우리가 1등 해야겠다. 우리가 다 먹어야겠다. 그냥 달립니다. 이게 패권이란 거 아닙니까? 패권 경쟁. 그렇게 되면 미국 들어가고 중국 들어가고 지금 유럽도 같이 붙고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지금 당장 주가가 많이 올라서 왔다 갔다 못하겠어.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 예 그러다 큰 거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빅테크발 투자 사이클은 계속 중국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다. 이거는 예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요게 다 결합돼서 움직인다. 그럼 다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변압기, 전력기기 있겠지만 반도체예요. 결국은 반도체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결국에는 예, 반도체, 전력기기 쪽들은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머리에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밀리길 바라야겠죠. 이런 것들 하락하게 되면 봐야 되겠죠. 근데 하락해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지점마다 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어제 또 시장에서 변화가 또 크게 나왔습니다. 주도주가 또 좀 수요일까지 강하고 주 후반에 또 바로 바뀝니다. 조선기자재 꺾이고 전력기기 꺾이고 원자력 꺾이고 이게 다 약간 좀 그동안에 갔었던 그러니까 약간 산업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방산주는 왜 어제 강했어요? 또 다른 거죠. 산업재도 많이 올랐지만 모멘텀에 따라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성장주 쪽에서 로봇 유리기판 많이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꺾여버렸죠. 뭐 유리기판 끝까지 가라 로봇 끝까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필옵틱스 가지고 좀 답답해서 아니 저 자리에서 팔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다 보시는 부분이 있겠죠. 이 자리에서 왜 팔지를 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면 고점색이 변동성 커지는데 왜 일단은 안 꺾였습니다. 안 꺾였지만은 지금 이 분위기 보게 되면 이거 약간 좀 땡겼다가 노는 이런 분위기 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것도 신용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게 되면 다 거기서 걸릴 수가 있어요. 저라면 여기 대응 못할 것 같고요. 이 자리 4만 원대 초반이나 3만 9천 원대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갭이나 요거 따라오는 자리까지 요 자리까지 보게 되면 요 자리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인트는 좀 늦추는 게 좋겠다 라는 쪽들인데 모르겠습니다. 또 그냥 믿고 기다려 왜 그게 그랬더니 뭐 100%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팔 때는 좀 팔아줘야죠. 좋을 때 팔지 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조선 기자재 이쪽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이 잠깐 빠지면서 좀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컸던 것들은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게 맞겠고 약간 좀 조목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 필요하겠다. 이 얘기는 시간상 좀 더 나중에 뭐 파워 수급이나 좀 할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전력기 원자력은 밀리게 되면 다시 자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 유리기판은 아까 보셨듯이 오늘 기점입니다. 기점인데 만약에 고점에서 무거워진다. 좀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줄였다가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강조드리지만 좋을 때 좀 줄이세요. 제발 올라간다고 아파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것도 나머지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걸로 끌고 가면 돼.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줄여놔야 그 다음에 주가 꺾이게 되면은 줄였기 때문에 나 그러면 여기 줄인 거 가지고 밑에서 또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네, 이게 전혀 위험자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상황 바뀌면 언제든지 꺾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서 갖고 있자 계좌 커지는 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계좌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죠? 그거에 따라 계좌가 가는 게 아니라 계좌는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계좌는 계속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특징 요거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DI 지수가 상승됩니다.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해운주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분위기 나쁘지 않다. 미국도 해운주들이 딱 돌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한 달만에 최고치. 그러면 이쪽도 같이 보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STX, 로직스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테마주부터 페노션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시간에서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거의 그냥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수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한번 들어온 모습들 확인되는 것 같고 화신 얘기 잠깐 드렸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학이 요즘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기지 만들어 놨다라는 쪽에서 부각받는 것 같기 때문에 이틀째 급등했기 때문에 자리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히토리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또 디플렉스, 유니온 이런 것들도 움직이나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와이젠터 요즘 셉니다. 와이젠터가 일단 생각보다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요 블랙핑크 월드 투어 플랜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30%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눈길이 가는 게 별로 없고 여전히 뭐 화장품 쪽에서 큰 것들이 좀 더 시장에서 반영이 나올 것 같고 유리기판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게 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돌릴 것 같아요. 근데 돌렸다가 그런 자리에서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게 되면 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저항을 못 먹고 이렇게 나오느냐 그냥 돌파해서 안착하느냐 요게 오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가신 분들 요거 아침에 분위기 잘 보시면서 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고 요쪽 혹시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갤럭시 SM 핑거 갤럭시 모니터리 이게 또 STO 관련된 쪽에서 또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또 이제 법안 소위 상정 불발이네요. 한국은 많이 보수적인 거 봐요. 그래서 이것도 불발이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갤럭시 모니터리 살짝 올랐던 거 다 빠졌네요.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거기까지 보고 그러면 또 어제 강했던 섹터들에 대한 변화들 한번 또 확인해 보게 되면요. 일단 한한령 해제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을 강했던 것들은 오늘까지 강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분위기 시장에서 좀 주춤된다. 그러면 오늘 또 달리겠죠. 시장에서 분위기 약하다 그러면 어제 강했던 섹터 일단 가고 보자. 그러니까 오늘 조선이나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이 더 조정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보시는데 뒤에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새로운 쪽들에 대한 신 플랫폼에 대한 변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주가 의외로 강해요.
지금 편의점 백화점이 강한데 이건 면세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GS 리테일 이거 쭉 올라오고 지금 이마트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 경기력 철강, 화학, 해운 꾸준히 올라옵니다. 네, 일단은 해운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철강, 화학 지금 가니까 들어가자. 또 꺾이면 또 말을 못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듯하다가 그러면 봐라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툭 꺾이게 되면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언제든지 단기 평선 꺼져 내려온다. 그러면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 대응이. 그래서 그냥 눈치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냥 또 오랜만에 소외되고 빈집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잘 단기 평선 꺾이면은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런 쪽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신고가 종목 중에서 특별한 거 일단 보다 메리츠 금융지주. 와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가네요. 이건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좋은 회사 나와서 이 좋은 회사 들어와 있습니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KPS 이게 또 약간 바이오주 쪽으로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좀 강한 모습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들을 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혹시나 LX인터 같은 경우 이것도 오랜만에 계속 또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화학 쪽이나 또 이제 약간 가치주 쪽의 종목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럼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자. 한국전력은 이번에 전력 3법 관련된 쪽에서 통과가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반응이 또 슬슬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또 수익겠죠. 그런 쪽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쪽에 대한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살 게 없으니까 KB금융을 사나요? 아무튼 왜 KB금융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비전 올라가는 것 원래는 하나비전 좋아했습니다. 근데 밑에서 있을 때는 돼가는 게 맞고요.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다시 지지권 잘 갖춘 한미반도체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렇게 자리 보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밖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안 간 방산주가 하나가 있다. 이거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봤던 게 한국항공우주. 어제 장중에 10% 쫙.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해체 그렇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갔다라는 팩트만 말씀 끝. 현대백화점 이런 거 유통준대 강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코스닥에서 디어유 강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 안 끝났나? 사모펀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겠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쪽도 계속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시세를 끌 정도인지 이거는 이제 추후로 LG에너지 솔루션 자리 봐야 되겠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실리콘투, 제닉 뭐 이런 것들도 화장품 쪽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파마리서치 쪽들은 관심이 계속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는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좀 약간 변곡적 느낌이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미국 시장 눈치 보는 과정 쪽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아까 2640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765 정도쯤에서 자리 크게 이탈 안 하고 그냥 맞춰놓은 다음에 다음 자리로 가려고 또 발동을 거는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 지금은 직전 고점 때문에서 코스피 코스닥 다 일단 속도 조절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또 지수를 잘 또 리드할 수 있는 쪽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가총액 종목들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만 잡는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가 열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도 같이 보시면서 또 그 안에서 섹터의 동향들 체크하시되 오늘 일단 자동차가 반응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쪽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지 보시고 어제 강했던 한한력 해제주가 약간 시장이 좀 주춤하는데 계속 달릴지 아니면 어제 강했던 조선 쪽에 대한 조선 뭐 전력기기 이런 위축됐던 게 단기 지지권 마련하고 다시 통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다채롭게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눈이 정신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럴 때서 매매 기회가 나오거든요. 조금 약간 넓게 보시되 기회겠다 싶으면은 들어가서 챙기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파워 시황.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아예 토요일이죠. 내일은 파워 수급에서 저녁 8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같이 함께 아침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고생에 대한 사랑의 보답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주말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